스페인어를 배우시면서 첫 번째 관문, 계속 변하는 동사 변형 때문에 정말 힘드시죠? 네, 규칙 동사 중에서도 모음이 불규칙으로 변하는 동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pensar, jugar, volver. 그런데 왜 하필 요놈들만 모음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외워야 하나요?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동사들은 왜 불규칙적으로 변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강세 규칙을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페인어 모음인 아, 에, 이, 오, 우, 에네 이것은으로 끝나는 이 단어들은 무조건 뒤에서 두 번째 강세를 줍니다. 예를 들어 casa, 집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어떤 알파벳으로 끝나는지 보이시나요? 어떤 알파벳으로 끝나죠? 네, A죠. 그럼 무조건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인 까에 강세를 주게 되겠죠. 발음을 하실 때 casa가 아닌 casa, casa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아, 에, 이, 오, 우, S, N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로 끝나는 단어들은 무조건 제일 마지막 음절에 강세를 줍니다. 예를 들어 papel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끝나는 알파벳이 L이죠. 그렇다면 네, 마지막 음절에 강세를 줘서 papel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다 끝났습니다. 스페인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통속 라틴어 시절 열린 모음이었던 에와 오는 스페인어라는 언어가 생기면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오해, 오와 에에 자기 주장이 강할 때는 다르게 변화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세가 있을 때는 오는 우에로, 에는 이에로 변화를 주게 된 거죠. 네, 무슨 말이냐? 동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pensar, ar 동사로 끝났으니까 원래 규칙 동사처럼 동사 변형을 해볼게요. o, as, a, amos, ais, an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는 penso, pensas, pensa, pensamos, pensáis, pensan이 되겠죠. 자, 일단 이 단어들을 보고 어느 부분에 강세가 와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생각나시죠? 강세. 아, 에, 이, 오, 우, 에스, 엔 이것은 이 알파벳으로 끝나는 애들은 뒤에서 두 번째 강세를 준다고 했었죠. 자, 이 동사들을 보면은 뭐든지 다 모음이나 SN으로 끝나죠. 이렇게 강세를 마크해놨는데 이 강세 있는 음절에 오해를 일으킬 만한 애들이 있다면 바꿔줘야 됩니다. 오해를 일으킬 만한 친구들 오, 에, 그쵸? 보시면 음절이 짧은 친구들만 모음 변화가 일어나고 nosotros 또는 vosotros,는 그대로인 것 보이시죠? 즉, 단어가 길어지면서 강세 위치가 뺀이 아닌 사로 바뀌기 때문에 모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음절이 길어질수록 강세 위치가 변한다는 말이겠죠. 동사 변형을 하실 때 이것을 생각하고 매번 동사 변형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규칙 동사 안에서도 어떤 놈들만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배경 지식을 알고 나면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습득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배경을 알았다고 난 이제 됐어 라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입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 번 듣고 내 입으로 자주 소리를 냅니다. 주의할 점은 어디에 강세가 있는지 소리내어 읽습니다. 두 번째, 또 여러 번 듣고 내 입으로 자주 소리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은 어디에 강세가 있는지 주의하며 진행해줍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듣고 내 입으로 자주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내 입에 익숙해지게 하고 나서는 사실 내가 모르는 단어를 접할 때도 동사 변형을 잘못했다면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이상함을 감지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제가 그랬고 100% 경험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조급함 갖지 마시고 꾸준하게 반복해서 노출시키는 것만 지켜주세요.